이번에 4월 5일 날 한 모의고사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연어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금 요거 한번 보게 되면은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y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면 메인에 있는 거 뺀 거예요. 메인 그 함수 영역 그거하고 맨 뒤에 리턴하고 이런 거 뺐어요. 자, 그리고 요거에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있는데, 여기 리턴 0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메인 함수에서 리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의미해요. 근데 제가 교재에다가 리턴 0이라고 쓴 게 있고 리턴 1이라고 쓴 게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단지 프로그램의 종류이다. 근데 보통 0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종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종류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개발자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리턴 999다. 얘가 오류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 성공이다. 아니면 얘는 뭔가 누락이 됐다. 얘는 실패이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여기다가 숫자 값을 바꿔주는 건데, 여기 메인에서 리턴은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이라고 하는 값 담았고,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4라는 값 담았고, z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라는 값을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중괄호 범위니까 여기에서 중괄호 있고 여기가 중괄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while이 끝나야지 여기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while을 하면서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while을 하면서 프린트를 하려면은 여기 있는 프린트문이 여기 있는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요거는 while문이 모두 다 실행되고 나서, 이 반복이 모두 다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 요 조건이 뭐냐, x 마이너스가 0보다 크냐라고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x 값을 참조를 해줘야 돼요. 자, 3이 0보다 크냐라고 하고 바로 마이너스 1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2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참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조건에서 3이 0보다 크냐는 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x값은 바로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if else 구문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요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and라고 하는 논리연산자하고 or라고 하는 논리연산자가 두 개가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and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높아가지고 얘를 먼저 처리를 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연산은, 시언어에서의 모든 연산은 왼쪽부터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괄호 먼저 그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하느냐? 왔다 갔다 하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컴퓨터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얘가 막 중간에 여기 괄호 있고 괄호 있고 괄호 있고 그랬을 때 괄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필기에서 전이식, 후이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 왜 컴퓨터는 전이식을 하고 왜 후이식을 할까? 인간은 딱 봤을 때 중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 연산자 우선순위를 본 다음에 그것들을 먼저 계산하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갖고 얘를 전이식이나 후이식으로 바꿔가지고 왼쪽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end가 높단 말이에요. 그냥 괄호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y++가 5보다 작냐라고 했죠. 자, 지금 플러스가 뒤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y 값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가 4보다 작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이 1 증가하게 되니까 5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4가 5보다 작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죠? 4는 5보다 작으니까 얘는 참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게 오하연산이죠. 자, 오하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좌항이 참이 되면은 우항이 참이던 거짓이던 무조건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항에 있는 걸 하지 않아요. 이걸 단축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걸 단축평가라고 하는데, 얘가 왜 좌항에 있는 게 참이면은 우항에 있는 게 참이던 거짓이던 어쨌든 결정 포인트는 참이기 때문에 우항에 있는 걸 수행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연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에 있는 요 연산들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 있는 참값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z는 z 플러스 x 해가지고 z에다가 x값 요거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2 해가지고 여기 값은 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else 구문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while의 조건으로. 자, 지금 다시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0보다 크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x값, 이 값을 참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바로 1 감소시켜가지고 1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2가 0보다 크니? 커요. 그러니까는 요건 참이 되는 거죠.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요거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는 y 플러스 플러스가 5보다 작냐? y는 지금 5 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로 1 증가시켜가지고 여기는 6 값이 되는 거고. 자, 지금 5가 5보다 작냐? 참거짓? 거짓이죠. 5하고 5하고 같이 작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항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우항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가 5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좌항이 거짓이야. 그러면은 우항이 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항이 거짓이면 결정 포인트는 거짓이지만은 우항이 참이 되면 결정 포인트가 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항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z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z에 있는 값을 3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이제 3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3이 1보다 크니 커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x가 1보다 크냐. x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죠. 1이 1보다 커요? 아니요. 1하고 1하고 같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됐죠. 그러니까 결정 포인트는 뭐다? 거짓이다. 거짓이니까 else 부문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else에서 y 플러스는 z이다. y하고 z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y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9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간 다음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0보다 크냐. x에 1값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0보다 크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1값 감소시켜가지고 0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요거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요거를 먼저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y 플러스 플러스가 5보다 작냐. y에는 9 들어가 있고 5보다 작니. 그러면서 얘를 바로 증가시켜 줘야 되는 거죠. 10으로 바꿔주고 9가 5보다 작니? 아니요. 9는 5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별 조건식이 거짓이 됐기 때문에 우항에 있는 그 개별 조건식도 봐야 돼요. 자,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z라고 했으니까 z 값을 1 감소시켜가지고 2가 1보다 크니 참이죠. 참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x에는 지금 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이 1보다 크니? 아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항이 거짓이 되는 거고 좌항도 거짓이고 우항도 거짓이에요. 그럼 결정 포인트가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는 else 부문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y에다가 z를 더해라. y하고 z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12가 되는 거고 12를 y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가지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x 값 지금 얼마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x값 얼마예요? 0이에요. 0이 0보다 크니?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대입연산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을 감소시키는 대입연산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x는 x 마이너스 1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0보다 크니?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0값을 먼저 참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0값을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요 조건은 거짓이 되는 거죠. 0이 0보다 크니? 아니요. 0하고 0하고 같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x하고 y하고 z하고 출력하니까 마이너스 1, 12, 2.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12, 2.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된다. 맞나요? 다들 많이 맞추셨나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긴 한데 요 부분,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0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0이 0보다 크니 요 조건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는 0을 참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값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 0으로 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0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건데 0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닌지 아시겠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0값을 참조하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1 쳤죠. 그래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요런 문제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틀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어너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요건 이제 재기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myst 펑크라고 하는 거
내가 함수명은 왜 이렇게 줬을까? 자, 어쨌든 여기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5하고 14 값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수하고 y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여기 5라고 하는 값하고 14라고 하는 값 이렇게 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함수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자, 지금 보니까 x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5가 2보다 작니? 아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S 쪽으로 빠지겠죠. 자, S로 빠져가지고 요 놈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NX에다가 NX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X-2 한다. X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5-2 하게 되니까 5-2 하게 되면 3이 되는 거고 자, NY에다가는 Y-X 한다. Y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4 들어가 있고 X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14-5 하게 되면 얘는 9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함수로 호출해요. 나의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응? 그러면은 내가 뒤에 있는 거를 수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함수로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을 끓이다가 말고 라면 창고를 딱 열었는데 라면이 없어. 근데 저기 마침 내 동생이 있네? 그럼 동생아 라면 좀 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동생이 라면을 사오기 전까지 라면이 막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져요. 내 동생이 라면을 사와야지 그때 그 라면을 가지고 라면을 끓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뒤에다가 뭔가를 남겨놓게 되면은 여기서 멈춰요. 어? 라면을 사와야지 라면을 끓여 먹든 라면을 볶아 먹든 라면을 뭐 삶아 먹든 라면을 부셔 먹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오기 전에 내가 마구 먹을 수가 없어요. 라면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먹으면 기적이지. 그래서 지금 뒤에 뭔가 남겨놨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모든 것들을 저장해야 돼요. 현재 상태에 지금 변수들. 딴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 nx라고 하는 변수, ny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여기 RET 값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RET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값을 받으니까 x에 5 들어가 있고 y에는 14 들어가 있고 nx에 3 들어가 있고 ny에 9 들어가 있고 RET에는 값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라면을 끓이니까. 내가 준비를 한 거야. 대파 준비하고 무슨 계란 준비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라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끓여서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뭘 전달했냐면은 NX 값하고 NY 값 전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시 여기다 저장해 놨으니까 NX에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NX에 3 들어가 있었고 NY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9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수행을 해가지고 X에 뭐 들어가 있죠? 3이 2보다 작니? 3이 2보다 작니? 아니요. 아니니까 S 쪽으로 빠지겠죠. 그럼 이때 NX에다가 X-2 하는 거죠. X-2 하게 되니까는 얘는 1 되는 거고 NY에다가는 Y-X 하게 되니까 9-3 하게 되니까 얘는 6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1하고 6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뒤에 뭔가 남겨놨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3하고 9하고 1하고 6하고 RET에 뭔가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받아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1하고 6하고 전달을 했으니까 1하고 6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X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고 1이 2보다 작니? 참이죠. 1은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호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제기함수는 수행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x는 y-x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x에다가 y-x이다. 6-1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5 값이 되는 거고 리턴 5를 했어요. 5를 리턴했어. 여기서 5가 리턴이 됐단 말이에요. 5를 어디로 리턴을 시킬까요? 내가 심부름 시킨 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쪽에서 5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동생한테 첫째 동생한테 야 라면 좀 사라고 했는데 얘가 저기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저 둘째 동생 있으니까 네가 사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사와가지고 첫째 동생한테 줬죠. 첫째 동생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5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나를 호출한 그게 스택에 쌓아놓고 스택의 첫 번째 여기다 5를 전달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요거 프린트 남겨놨으니까 이제 내가 둘째 동생한테 받았잖아요, 라면을. 그럼 내가 뭔가를 처리해가지고 형 여기 있어 이러고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라 그 내가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처리를 해줄 때 어떻게 해줬냐? X값, Y값, NX값, NY값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상태 3916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3, 9, 1, 6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엔터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RET하고 X값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넘겼어요.
RET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와 있죠. X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3 들어와 있죠. 그죠? 3하고 5하고 더해가지고 8 되는 거죠. 8을 어디로 넘겨? 첫째 동생이 받았어요. 큰형한테 넘겨야 되는 거지. 큰형한테 여기다 8 값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이제 수행했으니까, 나 이제 다 했으니까 저기 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테레비 봐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큰형은 이제 라면을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라면을 끓이는 거죠. 라면 받았으니까.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여기서 5, 14, 3, 9.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빵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리턴을 했어요. 어디다가? RET하고 플러스 X 해가지고 RET 얼마 들어가 있어요? 8 들어가 있어요. X에 뭐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5 더하기 8 하게 되면 13이 되는 거죠. 13을 넘기는 거예요. 어딜로? 나를 최초로 호출한 요 공간으로 넘기게 된다. 메인으로. 메인의 리절트에는 1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13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13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점 빼고. 그래서 3916 맞나요? 3916 그 다음에 5439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1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요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기함수 2개 쓴 거, 그러니까 제기함수 뒤에 출력 남겨놓은 거 얼마 전에도 영상 찍었으니까는 그거를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켰어요? 내가 내 동생한테, 첫째 동생한테 시켰어요? 그러면은 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뭔가 라면 끓이려고. 근데 단지 라면이 없을 뿐이야. 파도 준비했고 뭐 마늘도 준비했고 등등등. 오늘 우리 아들은 내가 고기 볶아가지고 이렇게 짬뽕 라면처럼 해줬는데 다 준비해놓은 거야. 근데 라면이 없어. 그럼 어떡해? 야, 아들아, 가서 라면 사와라. 얘가 사올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겨두는 거야, 이거를 라면 사오면 이것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생성자 관련된 거. 생성자하고 무슨 프린트 넘버니까 요건 2개 있으니까 이제 메서드 오버 라이딩이 되는 거죠. 자,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는 A 클래스를 상속받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C 클래스도 있어요. 자, C 클래스는 B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그러니까 A 클래스는 할아버지, 그리고 B 클래스는 아버지, 그리고 C 클래스는 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이랑 동일한 거, 여기는 클래스명이랑 동일한 게 생성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성자의 호출 규칙이 있어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봐요. 자식을 봐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명시하고 있으면,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슈퍼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슈퍼에 해당하는, 여기 인자값에 해당하는 생성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생성자를 쓰지 않았다,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메서드에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 기준으로 요 앞에가 형태라고 그리고 요 뒤에를 생성자라고 그래요. 뭐 이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앞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요 뒤에를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된 거, 최종적으로 제정이 된 거를 호출하게 된다. 그게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 클래스, 여기 B 클래스, 여기가 C 클래스,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A1은 new C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형태로 여기 있는 그 손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A1이라고 하는 이런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생성은 뭘로 했어요? C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로 가야 돼요, 일단. C로 이렇게 가. 자, C가 여기니까 C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 C에서는 넘이라고 하는 이런 멤버 변수도 있고, 얘가 익스텐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관계를 보는 거예요, 상속관계. 익스텐즈 B 했으니까 B로 가. B로 가가지고 여기도 넘이 있네. 그 다음에 A로 가. B는 A를 상속받았으니까 A로 가. 여기도 넘이 있네. 전부 다 넘이 있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생성자가 인자가 없는 생성자란 말이에요. 자, 인자가 없는, 여기 있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되는 거고, 인자가 없는 생성자로 가가지고 부모를 명시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 C의 부모는 B예요. A가 아니라 C의 부모는 B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고, 얘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얘도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여기는 아버지가 부모를 호출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찬물도 우아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할아버지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의
뭐 생성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B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 요거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출력이 되는 거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은 X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때 여기에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옆에다가 씁시다. 자,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 클래스의 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에도 넘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라고 해가지고 C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갔어요? 이때 5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A의 넘에 5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출력 결과는 처음에 X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끝났어요. 끝났다는 기준. A라고 하는 생성자, 그러니까는 A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생성자가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B의 생성자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생성자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갔어요. 자, 아버지에서 지금 여기에도 넘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넘어왔을 때 여기 시스템.아웃.점 프린트 하기 전에 그때 여기에 넘의 배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 B에 넘의 배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를 출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 자,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끝났잖아요, 여기서. B에서 할 일 다 끝냈잖아요. 할 일 다 끝냈어. 할 일 다 끝냈다가 끝났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C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C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때 C가 가지고 있는 넘에 20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C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A, C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요 A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X, A, C라고 하는 그런 출력을 내주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B1은 이거는 아버지 형태로 만들었죠. 아버지 형태로 C를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값을 5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C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인자가 있는 여기 있는 생성자를 넘어가겠죠. 그럼 B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데 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고 하는데 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C라고 하는데 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인자가 있는 생성자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모를 명시하고 있어요. 부모를 명시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인자 있네? 그럼 여기 인자 있는 걸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여기 없어요, 슈퍼가. 그러면은 부모의 인자 없는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데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상식적이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야. 그냥 금수저도 입에 질근질근 울고 태어났어. 아버지가 돈이 많거든. 어마어마하게 땅 부자고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얘가 없을 때 부모의 인자 있는 생성자, 부모의 인자 있는 생성자 이런 논리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버지도 부자야 되고 할아버지도 부자야 되고 증조 할아버지도 부자야 되고 고조 할아버지도 부자야 되고 얘네들은 집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집안이 망할 때까지 대대손손 그냥 부자여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얘네 아버지는 자수성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자 있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인자 있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인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생성자의 규칙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단 말이야. 얘네 아버지는 자수성가했어요. 여기 없을 때 자수성가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인자 있는 생성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인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인자 있고 할아버지도 인자 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대손손 부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대대손손 흙수저가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열심히 살면은 흙수저를 벗어나는 거지. 그쵸? 저도 흙수저라서. 자, 어쨌든 여기 B 형태로 만들었고 UC 해가지고 욜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부모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있는 생성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자 있는 생성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5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5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도 5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도 5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5가 들어가요? 여기서 5 전달해서 5 넘겼고 5 받아서 5 넘겼고 그러니까 5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할아버지부터 여기 B잖아요. 그럼 B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B는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아버지부터 태워야 된다. 얘가 B가 됐던 A가 됐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모의 인자 있는 생성자를 넘어가 가지고 Y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끝났어요. 아, 요거 세팅해야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B1에 여기 5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났어요. 자, 끝나면 내려와 가지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또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100이라고 하는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는 거죠. 자, B를 출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C를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200이라고 하는 값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D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D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끝난 거죠. 생성자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인스턴스, B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생성자는 이제 다 끝나게 된 거고. 자, 마지막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는 AA는 new B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AA는 A2라고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B로 만들었잖아요. B로. 아버지까지만 만들었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만 난 거야. 난 안 났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응애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나와? 엄마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엄마를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얘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B로 딱 넘어간 다음에 C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어. 걔 응애 하고 있어. 근데 언제 엄마를 만나? 엄마 안 만났다고요. 엄마를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뭐를 해야지, 그래야지 아기가 나오는 건데, 엄마 안 만났다고 응애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태에서 AA는 new B다라고 했을 때 C를 보면 안 돼요. B를 그냥 여기서 생성자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자 없는 생성자를 태웠기 때문에 부모를 명시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요것도 넣어야지. 요것도. 얘는 A에 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B에 넘하고만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자, 그러니까는 부모를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여기를 호출해가지고 여기서 X값을 넣기 전에, 출력하기 전에 여기 50 넣어야지. 자, 여기 50 넣고. 자,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100 집어넣고 그 다음에 A값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A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생성자들, 모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XAC, YBD, XA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잠깐만. 맞나? XAC, YBD, XA. XAC, YBD, XA. 맞죠?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이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프린트 넘버 했단 말이에요. A1을 가지고 프린트 넘버를 하게 되면은 생성자 기준, 여기가 이제 생성자니까, 여기 C라고 하는 클래스니까 이 생성자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한 거. A에서도 프린트 넘버 있었고, B에서도 프린트 넘버 있었고, C에서도 프린트 넘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생성자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한 거 C의 프린트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out.print 해가지고 넘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넘은 어떤 넘을 쓰느냐. 지금 A1이 가지고 있는 넘은 A에도 넘이 있고 B에도 넘이 있고 C에도 넘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넘? 지금 여기에 있는 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C라고 하는 클래스에 동작하고 있는 넘이라고 하는 거 200을 갖다 쓰겠죠. 만약에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 부모에 있는 거 갖다 쓰고, 여기도 부모도 없어. 그럼 할아버지 거 있는 거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생성자, 지금 여기에서 A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생성을 했고, 지금 프린트 넘버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한 거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넘 같은 경우에는 C가 가지고 있는 넘 20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원래 옆에다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 B1.프린트 넘이라고 했어요. 자, B1의 프린트 넘이라고 했을 때 B1, 이건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이딩은 앞에 있는 걸 보는 건데 얘는 지금 스태틱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생성자 기준으로 프린트 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 생성자 기준으로 여기 있는 B1의 생성자는 C이기 때문에 B1의 생성자 C의 프린트 넘,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20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2.프린트 넘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A2는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형태로 아버지를 만들었죠. 그럼 얘를 보면 안 된다고요. 얘를 보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응애 하고 있는 거지. A2 기준으로 아버지가 응애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자식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아버지는 아직 자식을 만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기준으로, B라고 하는 생성자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한 거.
아버지의 프린트넘을 하겠죠. 아버지의 프린트넘. 여기서 넘값을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만약에 아버지가 없어. 그럼 할아버지 거 갖다 써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10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XAC, YBD, XA 200, 200, 100. XAC, YBD, XA 200, 200, 1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헷갈려들 하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문제 막 복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하이딩 문제가 있는데 하이딩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요거는 굉장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맞추신 분들 없을 건데 많이는 없을 건데 요 정답 먼저 보게 되면은 1하고 6하고 15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얘는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요 뒤에 있는 거 포문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여기가 ARR 팝 0이라고 그랬어요. 팝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택 같은 경우에는 푸시가 있고 팝이 있었잖아요. 팝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빼버려. 가지고 와서 그 값은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 요거는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이거는 왜 그런지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외워두셔야 돼요.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리스트 컴프리hen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값이 나왔을 때 그때 왼쪽에 있는 거하고 연산을 해줘야 된다. 요거는 문법적인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는 포문을 돌 거예요. 포문을 돌 건데 ARR에 있는 거, ARR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I에다 담게 되는 거죠. 요게 하나의 문법이니까 요게. 여기서 참값이 나오게 되면은 I 값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에 ARR에 처음에 있는 거 1이라고 하는 거를 I에다 담겠죠. 자, I에다가 1 값을 이렇게 담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I 값을 2로 나눴을 때 1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0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 1값 되는 거죠. 1하고 같니? 1하고 같아. 1하고 같으니까 여기 있는 I 값 같으니까 참이니까 여기에 1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R 팝 0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요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곱하기를 해. 1, 1은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1 되는 건데 이제 1이 없어져요. 팝했기 때문에. 요거 문법이에요. 왜 그래요? 문법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제가 전에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거 뭐라고 읽어요? 1이라고 읽어요. 그 미국에서 뭐라고 읽어요? 1이라고 읽어요. 일본에서 뭐라고 읽어요? 있지라고 읽어요. 이걸 왜 있지라고 이걸 1이라고 읽고 얘는 1이라고 읽고 그래요? 그거는 문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이걸 왜 대문자 A라고 읽어요? 대문자 A라고 정해놨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한단 말이라. 이거를 왜 일본에서 있지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 만든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여기서 1값이 가지고 와가지고 1하고 곱해가지고 1값이 나온 다음에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2넷 그 다음 거. 2죠, 2. 2를 가지고 와요. 여기에다가 2 값을 이렇게 담아주게 되는 거고 2를 2로 나눴을 때 2일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 0 되는 거죠. 0하고 1하고 같니? 아유, 안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3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팝 안 해요? 안 해요. 왜? 여기에서 뭔가 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I 값에 뭔가 전달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선 팝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지금 3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자, I에다가 여기에다 3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3% 이하게 되면은 3 나누기 2 하면은 2일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 1 되는 거죠. 자, 1하고 같니? 1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I에다가 3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고 ARR 팝 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1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팝 0하게 되면 뭐예요? 2 나오죠, 2.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값은 2예요. 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6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팝 됐으니까 이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4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3 아까 가지고 왔으니까. 자, 여기 I에다가 4 값을 여기다 4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4% 이하게 되면은 얘는 2는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 0값 되는 거니까 0하고 1하고 같니? 아유,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I 값을 못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5 가지고 와야 돼요. 자, 5를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5하고 2하고 나눠가지고 2는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 1 되는 거죠. 1하고 같니? 1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I 값 5라고 하는 값을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R날 팝 0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팝 0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팝 0은 3이란 말이에요. 3. 3 값을 가지고 오면서 없애주고 3 곱하기 5 해가지고 15가 되는 거죠. 자, 15가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얘네들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리절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 6, 15 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 그거를 출력을 하게 되니까 1, 6,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6,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법적으로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